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 라디오 러너스 하이입니다. 오늘은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통해 여러분과 인사이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히 몰입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책입니다. 달리기와 몰입, 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 같아요. 몰입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모습이 어떤 한 가지에 열중한 나머지 현실에 대한 자각은 사라지고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그것에 푹 빠져있는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특히 러닝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되죠. 물론 천근만근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어떨 때는 언제 그랬나 싶게 날아갈 듯 가볍고 시간이나 거리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누군가가 등을 슥 밀어주는 착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정확히 몰입인가? 아님 그 말로만 듣던 러너스 하이인가?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그 기분 절대 잊지 못하죠. 저자는 몰입이란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순간적인 자극이나 손쉬운 쾌락이 아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찐 행복이라고 말이죠. 가만 돌이켜보면 무언가에 몰입했던 그 순간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나 공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했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푹 빠져있던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러닝에 몸과 마음을 뺏긴 순간들까지 우리는 한 번도 몰입한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데려다 줄 이 몰입의 세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제목을 보아하니 달리기를 통해 그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몰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글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서 달리기와 관련된 소중한 순간을 떠올려 보라. 경기에 출전해 난관에 부딪혔지만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힘들이지 않고도 평생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렸던 나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멋진 풍경 속에서 조깅을 하던 중 주변이 너무나 평온해 어수선하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자연 속을 헤치듯 앞으로 나아가며 단순한 즐거움을 만끽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꽤 긴 거리를 함께 달리는 동안 2시간이 20분처럼 훌쩍 지나간 적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푹 빠진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순간을 우리는 몰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무언가에 몰입했던 경험은 대부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 순간으로 남는다. 몰입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경험하는 최상의 상태다. 따라서 몰입은 최고의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언가에 몰입한 순간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감 기한도, 계속 투덜대며 업무를 재촉하는 상사의 요구도, 기대치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외부의 압력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현재를 느낄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큰 즐거움을 느낀다. 몰입은 자칫 신비롭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험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일종의 심리학적 현상이다. 이 책의 공저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1970년대에 몰입 현상을 처음으로 규명했고 이후 40여 년간 수백 명의 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주 몰입하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게, 더 큰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누구든 우연히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몰입의 순간을 더 발전시키고 몰입의 장점을 누리려면 지식과 연습이 필요하다. 달리기를 하면 몰입을 경험할 기회가 많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아주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승부욕이 강한 선수들은 달리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매일 전날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다.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달리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도전과 마주하게 되므로 취미 또는 건강관리를 위해 달리는 사람들 역시 몰입을 자주 경험한다. 숲속을 달리다가
이전에 가본 적 없는 곳까지 더 멀리 갈 때,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에서 조깅을 할 때도 몰입을 경험할 확률은 크게 높아진다. 이 책의 목표는 일상적으로 몰입을 경험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떤 요소가 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알면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좀 더 행복하게 더 큰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몰입은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나 중대한 성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성과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게다가 합법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곧 몰입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비법 같은 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해진 순서를 따르거나 순서대로 나열된 단계를 엄격히 따른다고 해서 마술처럼 짠 하고 몰입할 수는 없다. 몰입하려면 분명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 조건이 다 마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몰입한다는 보장은 없다. 몸과 마음을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몰입 현상이 또 하나의 유행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몰입의 특징이며 그 때문에 특효약이나 단계별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품처럼 팔기 어렵다. 몰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몰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방대한 양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몰입으로 이어지는 선행 과정과 몰입의 경험, 그리고 몰입한 이후에 발생하는 효과를 알게 되었다. 또한 기본적인 설문조사, 성격, 평가 도구와 함께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과 CT스캔 기술을 활용하여 어떤 사람이 몰입을 자주 경험하는지, 몰입 시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몰입이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관한 지식도 늘어났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삼지만 몰입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강력한 경험인 만큼 우리 새 저자는 달리기에 몰두해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가장 인상적인 몰입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가 지난 40여 년간 몰입을 연구하면서 세운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고귀하다. 바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책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의 목표를 달리기라는 영역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여러분 모두가 멋진 결과를 얻기를 소망한다. 1부 몰입의 핵심, 그리고 1장 달리기와 몰입 경험. 달리기를 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몰입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달리기 대회에서는 경쟁심 높은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험난한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시험한다. 산길이나 시골길을 달릴 경우 기술적으로 넘어서야 할 과제들과 맞닥뜨리지만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생각을 가다듬게 한다. 해변에서 달리면 파도 소리 때문에 명상하듯 생각에 열중하게 된다. 평지를 달릴 때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리듬과 함께 찾아오는 가뿐한 기분에 푹 빠지면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필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을 때 몰입하게 된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해야 할 일에 정신이 날카롭게 쏠리면 다른 부차적인 생각과 걱정은 전부 사라진다. 뚜렷한 목표가 행동을 촉진하고 동시에 내적, 외적 피드백을 통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는 기분이 들고 남들의 시선에 초연해진다. 자의식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와 같은 경험은 자신감과 의욕을 높이고 무엇보다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즐거움은 물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투자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손해를 무릅쓰고 일부러 찾아서 할 만큼 크다. 몰입의 경험을 자기 목적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바꿔 말해 활동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는 의미다. 몰입해서 달리는 사람은 달리기가 좋아서 달린다. 그렇다고 몰입 경험에 외적 보상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책에서도 경기 중에 몰입해서 달린 여러 선수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들 중에는 올림픽 메달을 따거나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털어놓는 것은
외적인 보상이 아닌 몰입의 순간이다. 노트북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안에서도 못할 일이 없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까다로운 활동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이유는 몰입에서 얻는 엄청난 즐거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의 공저자이자 저명한 심리학자인 미하일 식센트미하이 박사가 1990년대에 발표한 베스트셀러 몰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즐거움은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따라오는 결과다.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애 최고의 순간들은 수동적이거나 수용성이 크지 않을 때 혹은 편안할 때 찾아오지 않는다. 최고의 순간은 까다롭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 혹은 마음을 한계 수준까지 확장시킬 때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 누운 채로 식사를 할 때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10여 킬로미터를 달릴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몰입의 경험은 우리의 의식에도 영향을 준다. 몰입을 경험하면 또다시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는 욕구가 더 강해진다. 이러한 본질적인 의욕은 기술을 더 향상시키겠다는 욕구로 이어지고 자연히 자신이 보유한 능력에 관한 자신감도 커진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더 큰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매우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과 다소 상반된다. 대다수는 휴식을 취하고 쉴 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가장 행복하냐는 질문이 주어지면 무언가에 푹 빠져 있거나 어떤 과제를 해결하느라 몰두했을 때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마이크 박사가 성공한 사람들의 몰입 경험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대폭 활용하거나 일에 깊이 관여할 때 몰입을 경험하며 그와 같은 경험이 다시 같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다수는 온전히 몰두하고 집중한 순간에 가장 큰 성취를 이루었으며 그럴 때 주변에 대한 인식이 전부 사라지고 시간 개념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한 과학자는 어떤 공식에 몰두하면 암벽 등반가가 발을 놓을 자리를 찾기 위해 집중하는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처럼 시간 개념을 잃는다고 전했다. 또 음악가들은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릴 때 연주 중인 곡과 자신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묘사했다. 프로 수영 선수와 달리기 선수들을 세밀하게 조사한 연구에서도 경기에서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몸이 더 강해진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몰입의 핵심을 짚을 수 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특정한 일에 완전히 몰두한 절정의 순간에는 그 일 외에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책을 집어든 독자들은 열정적인 달리기 애호가일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운하다. 달리기만큼 개인의 성장과 몰입 기회가 큰 스포츠는 거의 없다. 2장 몰입의 9가지 구성 요소. 몰입의 선행 단계 3가지와 몰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몰입의 역설적인 특징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몸과 마음의 잠재력이 거의 최대한 발휘되면서도 굉장히 즐겁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최고의 성과는 최선을 다했을 때 따라야 한다. 몰입에서 나타나는 이 모순된 상황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연속적인 단계에서 비롯된다. 무조건 몰입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 생리적 상태가 완전히 일체화되어 기능할 경우 몰입이 가장 절실한 순간 실제로 몰입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다. 명확한 목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아는 것은 몰입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다. 달리기를 생각해보자. 때로는 달리기 자체를 즐기는 것 외에 다른 목표가 없는 경우도 있다. 달리기 자체에서 가치와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이 경우 호흡과 심장이 뛰는 소리, 내딛는 발걸음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엄청난 보상과 평화를 얻는다. 이와 달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되게끔 몸과 마음을 밀어붙이며 도전할 때도 있다. 그러한 운동과 경기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게 한다. 해결 과제와 기술의 균형. 그러므로 달리기를 할 때는 현재 자신의 기량을 토대로 해결 과제의 난이도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목표가 너무 높으면 불안감이 더 커지고
목표가 너무 낮으면 지루해지는 동시에 달리기를 계속하려는 욕구도 시들해진다. 그렇다고 달릴 때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필요는 없다. 목표를 현재 기량보다 조금 낮게 잡거나 조금 높게 잡아야 하는 논리적인 이유도 여러 가지가 밝혀졌다. 목표를 세우고 해결 과제와 마주하면 자기 효능감, 즉 직접 세운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건을 스스로 갖추었다는 믿음이 생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편안한 마음으로 실패할 위험에 맞서 더욱 까다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달리기는 몰입의 순간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개인의 만족감도 더욱 높여주는 활동인 셈이다. 정확한 피드백. 달리는 도중에 자신의 몸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속도와 거리 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조절해야 한다는 판단이 설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몸의 정보를 따라야 부상을 막을 수 있으므로 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목표를 낮추고 현 상태에 적합한 해결 과제와 기술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내면의 신호만이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정보는 아니다. 경쟁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주변 환경과 더불어 함께 뛰는 선수, 코치, 관중들에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달린 거리부터 날씨까지 모든 정보가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 몰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6가지. 주의 집중. 몰입을 하면 모든 정신이 경기에만 집중되며 몰입 경험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좁혀지면 제발 경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따위의 부정적인 혼잣말과 다리가 너무 무거워, 내가 이 속도로 더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등의 의구심이 사라진다. 덕분에 낭비될 뻔했던 정신 에너지를 아껴서 경기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활용할 수 있다. 몰입하면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하던 일이 수월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행동과 인식의 융합. 영어에서 흐르다, 흐름이라는 뜻의 flow라는 단어가 몰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몰입 현상에 관한 초창기 연구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로 이 단어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달리기 선수뿐만 아니라 작가나 화가, 암벽 등반가들도 몰입 현상을 설명하면서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통제력. 몰입하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 즉 자기 자신과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만 중점을 두게 되므로 이와 같은 한계가 사라진다. 모든 피드백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자신의 운명은 원래 스스로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주 중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분이 든다. 잭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제로 통제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통제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기량을 믿으면 해야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것은 힘과 자신감, 평온함으로 이어진다. 자의식의 상실. 행동과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한 통제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자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역설적인 일처럼 느껴지지만 몰입하면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눈앞에 놓인 일에 확고하게 집중하면 스스로에 관한 회의적인 생각을 떠올리거나 지금 자신이 얻은 결과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할 만한 정신적인 에너지가 없다. 자아가 가장 유익한 목적을 위해 잠잠해지는 것이다. 사람들의 정체성은 많은 부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된다. 찰스 호튼 쿨리는 100년도 전에 이를 거울 자아로 명명했다. 보다 최근에 실시된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 집단이 수행하는 역할과 사람들이 각 집단에서 얻는 자극과 의견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아가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자의식은 본능적인 반응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는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반대로 자신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완전하게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좀 더 까다로운 과제가 주어져도 집중할 수 있다.
시간 개념의 왜곡. 살면서 가장 즐겁게 몰두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결혼식일 수도 있고, 앉은 자리에서 단편소설 하나를 뚝딱 써내려간 날일 수도 있다. 혹은 멋진 풍경이 펼쳐진 산 정상에 올랐던 날일 수도 있다. 모두 제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아마도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시간이 평소와 다른 속도로 흘러간 것처럼 느껴졌다는 점이다. 이처럼 시간 개념이 왜곡되는 것도 신경학적, 심리학적으로 일어난 복합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전전두피질이 조절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활성이 축소되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인지하는 능력도 약화된다. 비슷한 이치로 몰입해서 무언가에 깊이 집중하면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몰입 상태에서는 집중력을 깨뜨리기 쉬운 대체 이 짓을 얼마나 더 해야 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 수 없다. 자기 목적성, 내적 동기부여. 좋아하는 일은 더 많이 하게 된다. 많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전의 난도가 높아질수록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도 커진다. 몰입을 경험하면 그 일을 더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흘러간다. 이처럼 멋진 몰입의 순환은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 바로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트로피와 포상만을 바라고 달리는 사람은 몰입을 경험할 수 없다. 더 멀리 또는 더 빨리 달리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고 단시간에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달리기 자체를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몰입은 불가능하다. 몰입을 경험한 일에는 확실히 애정이 더 커진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달릴 수 있으니 즐거움이 커질 뿐만 아니라 몰입함으로써 따라오는 더 큰 성과는 본질적으로나 외적으로 큰 보상이 된다. 3장 몰입에 유리한 특성.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훈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즉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고 훈련 중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일도 별로 없다. 예를 들어 훈련을 하다가 팀 동료와 갑자기 경주를 벌일 확률이 낮고 중요한 대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위험한 등산로를 달리지도 않는다. 질서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위험한 생각을 떠올리지 않도록 방지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성실성이 몰입해서 달리는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성실한 사람은 설정한 목표에 자신이 어느 정도 준비를 마쳤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므로 해결 과제와 기술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고 피드백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자신이 지금 잘 해내고 있는지 확인한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현재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안다면 달리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 위치한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온 인지신경과학자 아르네 디트리히는 긍정적인 노력형 완벽주의자가 자기 비판형 완벽주의자보다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노력형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고 그 기준을 향해 나아간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점을 정한다. 동시에 행동적, 정신적인 인내심과 계속하려는 추진력이 강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압박이 강해질 때 끈기와 투지를 드러낸다. 반면 자기 비판형 완벽주의는 신경성과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자기 비판형 완벽주의자도 기준을 높게 세우지만 예상했던 수준의 성과가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를 비난하고 실수를 저지를까봐 매우 불안해한다. 애초에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다는 비관적인 태도도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성과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도 약화시킨다. 두 가지 완벽주의자 모두 기준과 기대치를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완벽주의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실패할 경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이다. 긍정적인 노력형 완벽주의자에게는 무언가에 도전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에너지원이 되고 의욕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 일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긴다. 실패하더라도 개인적인 결점이 아닌 성장 과정, 학습의 일부처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노력형 완벽주의자는 도전을 즐기고 위기를 감수하며 실패를 발전의 기회로 여긴다는 점에서 실행 동기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행 동기형 사람의 또 한 가지 유리한 특성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일에 대해서도 다시 기억할 때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몰입의 빈도와 질에 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 성격 특징은 자부심이다. 자부심은 자신의 역량을 바라보는 태도와 믿음, 그리고 태도와 믿음에서 나온 감정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로 여긴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성취한 일도 자랑스러워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기량에 잘 맞는 목표를 수립하는 토대가 되고 이는 몰입 가능성을 높인다. 영어에서 자기 목적적에 해당하는 오토텔릭이라는 단어는 자발적, 자기보상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자기 목적적 성격이란 바로 그와 같은 성향을 가리킨다. 여기서 자기 보상이란 이기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보상으로 느껴지는 일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뜻한다. 어떤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 자체가 보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내적 동기라고도 불린다. 자기 목적적 성격의 소유자는 도전 과제를 찾는 즐거움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절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줄 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외부 조건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쩔 수 없다고 여겨서 결과의 대부분을 타인이나 운명, 팔자 탓으로 돌린다. 이들은 외부의 영향이 워낙 엄청나서 시간을 투자해봤자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해 목표도 잘 세우지 못한다. 자기 목적적인 사람은 남에게 자랑하거나 유명해지려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달린다. 공간을 헤쳐나가는 자신의 발걸음과 민첩함, 심장의 힘에서 기쁨을 느낀다. 오늘의 목표를 세우고 신나게 달릴 때는 그 순간에 푹 빠져서 그날 해야 하는 다른 일들은 제쳐둔다. 워낙 호기심이 많다 보니 얼마나 멀리까지 달릴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지금 자신이 극복해야 하는 여러 가지를 몸이 얼마나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궁금해한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달리기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과 다음에 달릴 때 스스로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한다. 통제의 소재가 자기 내면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분명 나아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달리고 향후에는 더 까다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경쟁자를 이기면 큰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달리기의 주된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 4장 몰입은 왜 중요할까? 몰입과 행복에 관한 재고. 반드시 새로운 도전을 찾아야 몰입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몰입을 수시로 경험하면 삶이 행복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몰입은 그저 기분 좋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계속 시험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모네타와 마이크 박사의 연구에서도 몰입 경험의 빈도가 높으면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단, 몰입과 행복은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몰입하면 행복을 느끼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지는 않는다. 또한 몰입 경험이 전체적인 행복감에 끼치는 영향은 그 경험의 깊이, 즉 몰입의 구성 요소 중 몇 가지를 경험하였는가, 해당 요소들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였는가 보다 경험의 빈도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직관적인 특성 외에도 또 다른 복잡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몰입 경험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을 키운다. 몰입의 기억은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다시 도전하고 큰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덤비게 한다. 무기력하고 열의가 꺾이는 원인은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다양하다. 장기간 훈련이 이어졌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수면 부족, 빈혈, 영양 부족, 그 밖에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평소보다 훈련을 더 힘들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몰입한 경험이 있다면 그 기억은 이러한 시기에 기분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통제력이 있다고 믿고
성취를 통해 의욕을 얻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특성이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유용한 바탕이 된다. 달리기에서 성공은 결코 일직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불가피하게 성적이 정체되는 시기가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깊은 믿음과 달리기 자체를 아끼는 마음은 그와 같은 시기를 견디는 힘이 된다. 몰입하면 행위와 인식이 합쳐지면서 암묵적인 처리가 시작되어 최고조에 이른다. 이런 상태가 되면 즐거움과 자신감을 느끼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기능하므로 막강한 힘이 생긴 기분이 든다. 운동선수의 기량은 암묵적인 처리 절차가 가동될 때 최고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이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다. 반면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명시적 기억에 의존하면 느릿느릿한 상태에서 일이 더욱 악화된다. 마이크 박사는 몰입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생경한 느낌은 열중하는 태도로 바뀌고 지루함은 즐거움으로 바뀐다. 무기력하던 기분은 통제력으로 바뀌고 정신력이 자아에 힘을 불어넣으면서 외적 목표에 신경 쓰며 헤매지 않는다. 마지막 9장 몰입과 함께하는 삶. 책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프롬은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 속에서 살고 사랑하고 참여하라는 것이다. 사랑할 때 무엇을 얻으려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실패할 위험도 감수할 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프롬은 무언가를 삶에 기꺼이 들이는 것,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고 그것을 열의 있게 꾸준히 추구해 나갈 때 스스로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려면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하며 현재에 머물고 참여하고 주변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을 찾은 사람은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더 머물기 위해 명상을 한다. 프롬이 제시한 존재의 개념은 몰입과 자기 목적적 성격, 행복한 삶을 보완한다. 스스로 방향이 되는 것은 곧 삶을 자기 목적적으로 사는 것이다. 또한 몰입을 경험하는 것이며 살고 행복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 책의 목표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달리기와 몰입을 향한 열정에서 시작한 책이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일상생활에 더 많이 몰입할수록 일과 대인관계, 취미에 깊이 참여하고픈 의욕이 생길 것이다.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을 찾아라. 진심을 다해 살아라. 달리고, 몰입하고, 행복하라. 네. 몰입은 곧 행복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는 얼마나 자주 몰입했는가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달리기, 그 무엇보다 강력한 몰입의 도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 순위나 기록을 위해 달리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는 대부분 달리기 그 자체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교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호흡, 느낌, 그리고 내면에 집중하는 달리기로 꾸준하게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더 몰입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